네, 오늘 대표님과 나눠볼 이슈는 무엇보다도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9.13 대책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죠. 특히나 이번 대책에는 많은 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셨던 세금과 대출 관련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 눈여겨서 체크해봐야 하는지 자세히 좀 전해주실까요? 네, 당초 예상보다 조금 더 규제가 세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지배적이었고요. 조금 더 아쉬웠던 점은 공급에 대한 부분이 같이 발표가 안 됐다라는 부분에 대한 조금 아쉬움이 남았던 그런 9.13 대책이었죠. 하지만 이미 이제 공급에 대한 부분은 이번 주 내에도 발표할 예정이고, 이미 발표한 9월 13일에 발표한 내용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꼭 체크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짚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단 종합부동산세하고 양도소득세, 즉 보유 기간 중에 내는 세금과 내가 향후 처분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에 조금 더 강화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표 표가 이렇게 복잡하게 나왔거든요. 복잡하게 나온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할 부분은 뭐냐면, 내가 얼마짜리를 갖고 있을 때 얼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과세 표준이라는 단어를 꼭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일정 부분을 다 공제하고 실제로 과세 표준이 얼마가 잡히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잡히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시가로 대비하게 되면은 1주택자의 경우는 18억 원, 다주택자 14억 원, 상당히 금액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죠.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 체크하신다면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3주택 이상자하고 또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가 추가적으로 과세된다. 근데 이 추가되는 과세 부분이 실제로 과표 구간에 따라서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제 내가 현재 만약에 지금 내고 있는 당사자라면은 추가되는 세율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내는 세금 또한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을 과세 표준을 보면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럼 조정 대상 지역 외의 다주택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일반 지역을 말을 하는 거죠. 일반 지역의 2주택자 및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새로 신설된 과표 3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한 그 과세 부분이 새로 추가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과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신경 써야 될 건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세부담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세부담 상한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세금 부담이 과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제도로서 현재까지는 이제 150% 이상을 상향 제한을 뒀는데, 이거를 이제 300%까지 올린다라는 것이라서 일단은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올해 내는 거하고 내년에 내는 게 어느 정도 그 150% 기존의 150% 이내에서 조정이 됐다라면 이게 300%까지 늘어났으니까 당장 내는 돈은 조금 더 늘어날 확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러니까 신경 쓰는 이 세부담 상한과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죠. 이거를 최대 공시 가격하고 비율을 맞추겠다라는 겁니다. 공시 가격의 100%까지, 즉 2022년도에 100%까지 맞추겠다, 이러한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요건이 강화됩니다. 특히 1주택자일 경우. 근데 1주택자일 경우에는 사실 거의 2년이라는 실거주 요건을 거의 채우는 상태죠. 거의 채우는 상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그렇게 시장에서 받아들인 충격이 클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2년 미만 거주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이 내년부터 변경이 되거든요. 내년부터 최대 15년으로 이제 5년 기간이 연기되면서 최대 30%를 적용해 주는 거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이번 규제에서 들어가지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바뀌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시장에 미친 영향이 클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자, 일시적 2주택 중복 보유 허용 기간, 일시적 2주택이 현재까지 3년이었죠. 그런데 9.13 대책으로 인해서 2년으로 단축이 됐는데, 그것 또한 전 지역이 단축된 게 아니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만 단축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면은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대책 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또 발표 전에 계약과 계약금을 지불하신 경우가 상당히 다반사거든요. 이 부분들은 종정 규정을 적용하니까 너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최근 2년 동안 임대사업자를 양성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어서 최근 2년 동안 가입한 임대사업자가 약 한 34만 정도 되거든요. 그 많은 임대사업자를 끌어모았는데 이번에 조정을 함으로써 정책에 약간 혼란을 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어쨌건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겠죠. 이 부분도 조정 대상 지역의 신규 취득 임대주택부터라는 겁니다. 즉 내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일반 지역이라면은 기존에 적용하던 임대사업자 룰이 적용이 되는 거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 있으신 분들만 조금 신경 쓰시면 되겠고 그 외 지역의 보유자분들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보면은 법령을 이렇게 막 적어 놓습니다. 법령을 이렇게 적어 놓는데 여러분들이 이 법령을 꼭 체크를 해보시면은 향후 이 법령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관련된 부분들이 변경이 됐을 때 이 부분만 체크를 하게 되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스스로 체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법령을 지금 넣어놨고요. 등록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에서 가액 기준이 신설이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임대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있고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등록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한 감면 대상 임대주택 사업자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현재까지는 가액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가액 부분을 넣었기 때문에 조세특례 제한법에 생각해보던 면적 제한과 가액 제한을 동시에 받는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조정 대상 지역의 신규 취득 임대주택 종부세 또한 과세된다라는 부분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언제부터냐면 대책 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특히 발표 전에 이미 계약을 했고 계약금을 지불한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면 즉 서류로 증명이 된다라면은요 종전 규정 적용을 하니까요. 이미 계약을 하신 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대출 관련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금융 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세금으로 양도세라든가 보유세를 늘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장에 더 강하게 작용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은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라는 거, 2주택 이상 지역. 그래서 규제 지역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조정 대상 지역,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무조건 다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 1주택자 즉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일시적 2주택, 이사를 위한 일시적 2주택이라든가 부모 공양을 위한 경우에는 허용이 되니까 이런 부분도 꼭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목해봐야 될 것은 이 주택에 규제 대상의 주택에 어떤 것도 들어가는 거냐면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까지 포함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도 임대사업자 LTV 비율을 어디에서만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에서만 임대사업자 LTV 비율을 제한한다라는 것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물론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수도권 지역에 있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 때가 조정 대상 지역에만 해당이 된다라면은 임대사업자 LTV 비율이 40% 줄어드는 게 아니니까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대출을 조금 옥죄고 보유에 대한 부담과 양도에 대한 부담을 조금 늘리고자 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이번 대책에서 나타내는 것은 이건 것 같습니다. 즉 임대사업자하고 기존 이제 일반 다주택자하고 조금 분리를 해본다라면은 결국은 임대사업자 기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유지를 해주는 걸로 지금 가기 때문에 신규 임대사업자에 대한 시장 진입을 조금 차단함으로써 오히려 정부의 정책과 반대되는 결과를 지금 나타남으로써 시장이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거고요. 즉 정책의 유지성이 얼마나 갈 수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겠죠. 또한 다주택자들의 대출 규제로 인해서 신규로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이 어떻게 될 것이냐. 특히 신규 임대사업자가 신규 임대사 진입을 막고 기존 임대사업자들 같은 경우도 지금 물량을 잠그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긍정적일 것이냐 부정적일 것이냐는 추석 이후에 공급 대책이 나온 이후에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해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을 너무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잘 또 분석을 하고 활용을 하신다라면은 또 다른 기회의 장도 열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